네, 환자는 2005년도 캐비지 시행 권유받았던 환자분이고요. 내원 10일 전부터 발생한 체스트페인 주소를 내원했고, 그래서 이제 LA 쪽에 PCI를 한 다음에 이제 RCA CTO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리퍼가 된 환자분입니다. 키보드가 없나? 다음 슬라이드. 네, 맥으로 저장된 또 파일을 전환하시면서 이렇게 컴퓨터가 체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영상 파일이 없어. 안 되겠다. 고칠 때까지 강의 먼저. 유철홍 선생님 준비됐습니까? 아 잠깐만 한 번만. 네,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 됐네 됐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녹화된 영상이라서요. 이제 우리 펠로 선생님들이 지금 요거 라인 잡는 거고, 환자가 이제 페모럴 아트리가 토처스 해가지고 보면 저희가 그 안세를 썼습니다. 안세를 써가지고 피고 이제 하는 영상이고요. 먼저 이제 엔지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C 프록시머스부터 CTO고요. 프록시마 RC CTO고 레트로그레드에서 플로우가 오는데 디스탈 RC PLPD에 갈라지는데 좀 나빠져 오고, 다른 브랜치 중간에 약간 아일랜드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이 중간에 뭐 길은 있으나 앞뒤 뒤 전후가 CTO이기 때문에 아주 긴 CTO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 CTO고,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또 하나 찐 걸 보여드리면 네, 마찬가지로 프록시말 RC CTO입니다. 그래서 롱 세그먼트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프록시말 RC에서부터 이제 CTO 와령을 해가지고 하는 게 원칙인데, 환자 같은 크레아틴도 좀 보드라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콘트라스트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레트로그레이드 채널을 갖다가 잘 봤고, 레트로그레이드 채널을 보면 셉탈 채널 중에 좀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콘트라스트 아끼고 좋은 채널이 있으니까 레터럴 셀렉션해서 일단 거기다가 마이크로 카테터를 넣고 시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링을 해서 셉탈 채널 셀렉션을 하고 쭉 진행을 했고, 이게 턴파이크 마이크로 카테터였는데 이 카테터가 이 스텐 사이로 잘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뒤에 앵커링을 다시 해가지고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앵커링을 했어도 가이딩이 불안정해서 끝까지 여기서 좀 고생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좀 진입이 잘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링을 했고, 보시면 앵커링을 한 다음에 넘어가서 팁 인젝션을 해서 귀를 보고, 아레오 크라니알, 그다음에 아레오 카우다를 또 봐야 되는 게, 아레오 카우다에서 봐서 그 셉탈 채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다음에 와이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는 바꾸신 거예요? 네, 안 넘어가서 저희 파인 크로스? 네, 파인크로스로 바꿨습니다. 넘어가긴 했는데 넘어가는 그 다음 단계에서 중간에 이제 토착선 돼서 또 저항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앵커링 하는 것도 계속 LAD니까 좀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일단 바꿨습니다. 지금 스텐트 사이인가요? 그야말로 스텐트에 걸려서 잘 안 넘어가는 예.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벌론을 여기를 하나 열어줄까 하다가 일단은 그냥 옆에 앵커링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링 해가지고 레트로그레이드를 해서 여기까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돼서 사실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CTO답게 이렇게 금방 끝나진 않았고요. 그래서 29분째 보시면 수호3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온 블루로 처음에 셉탈치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수호3 써가지고 서핑하듯이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팁 인젝션을 레트로그레이드로 했고요. 이건 안테그레이드 한 거고, 그래서 보면 이것도 턴파이크에 네, 턴파이크 스파이럴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하여튼 뭐 디지털에 지금 TV 인젝션 해가지고 길이 있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게 워낙 그 CTO 사이트가 길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일단은 레트로그레이드에서 그 너클 와이어로 쭉 밀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보시고 40분째 보시면 그래서 안테그레이드로는 가이아 세컨으로 하다가 잘 안 돼서 처음에는 이제 컴캐스트 프로로 프록시멀 캡 뚫고 들어왔는데 워낙 길이 길다 보니까 트랙이 뭐 칼슘 따라서 가긴 하는데 이게 트루인지 서브인티만 정확히 몰라가지고 일단은 어느 정도 길은 따라가서 나중에 리버스 칼 탈 생각으로 이제 와이어만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클로 이제 열심히 밀어서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해가지고 조금씩 마이크로 카테터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비슷한 상황에 이제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이렉트 와이어를 서로 이제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디지털 와이어를 가이아 서드랑 뭐 아까 나왔던 컴캐스트 프로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이 와이어는 뭐예요? 이게 가이아 세컨드 이게 지금 컴캐스트 프로입니다. 컴캐스트 프로가 끝에가 이제 와이어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망가져서 앵글이 이제 많이 꺾여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고 지금 보면은 계속 서브 인트마다 자꾸 옆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새 걸 쓰는 게 좋은데 새 거 바꾸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영상 보여드리면 네. 좀 뒤에 길은 이제 어딘지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들어가진 않아서 결국은 안테그레이드로 중간까지는 왔으니까 미달 C까지 너클로 한번 밀려고 여기서부터 거기가 트루루맨이라는 걸 선생님 어떻게 개런티? 아니 그러니까 인트라 베슬이라는 거를 개런티를 하는 게 너클을 쓰려면 되게 중요할 텐데 네네. 개런티가 어떻게? 그래서 아까 그 컴퀘스트 프로 그 막 옆으로 나갔을 땐 거기는 확실히 베슬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요 지금 디지털 마이크로 카테터가 들어온 고기는 혈관 내 바로 옆에 서브인티마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고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저기 벌룬을 해가지고 아이부스를 보면 되겠는데 벌룬을 안테그레이드 벌룬을 해가지고 서브인티마를 늘려놓는다는 건 결국 헤마토마가 차고 그 프로시저의 성공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너클을 밀면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렇게 밀어가지고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이부스를 보면 딱 요 정도가 서브 인티마였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스텐을 넣었는데 칼슘도 있고 서브 인티마 충분히 안 펴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링을 어떻게든 하고 열심히 방법을 써서 해보는데 디지털까지는 가긴 갔는데요. 그래서 리버스 카트를 여기서 시도를 했는데 일단 이 와중에 그 AL1을 썼는데 가이딩이 이렇게 뭐 안정적이지 않고 RC 프록시멀 앞에 좀 큰 혈관이 있어가지고 앵커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앵커링 할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만 뭐 밀고 벌론 넘어갈 때 뭐 가이딩 튕겨나가고 그러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뭐 하나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CTO 세그먼트는 네, 아니, 여기까지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CTO 세그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와이어를 해가지고 뭐 벌론을 해가지고 리버스 카트를 시도를 하고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리버스 카트 포인트를 왜 여기서 하려고요? 아까 너클로 해가지고 미드 RCA까지 디스타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요 중간 부위 여기를 타겟 해가지고 네. 리버스를 하면 될 텐데 굳이 이 밑에 네, 여기 말씀하시는 게 예. 정확한 지적이신데 거기서 한번 처음에 벌론 해가지고 리버스 카트를 했는데 그 안테그레이드랑 레트로그레이드의 그 카테터가 너무 많이 벌어져 거리가 있어서 멀어서. 계속 페일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한번 또 얘가 가이딩이 튕겨져 나가니까 그럼 다시 해서 그럼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요 근처에서 벌론 해보고 리엔트리가 안 되면 그냥 스틱레이를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틱레이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DR을 계획하고 저기까지 내려오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시면
그 크로스버스를 썼는데 중간에 칼슘이 심해서 그런지, 그리고 크로스버스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빳빳해가지고 백업이 안 좋으면 자꾸 튕겨 나오고 뒤로, 그래서 결국은 칼슘 있는 부위를 이렇게 지나가서 서브 인티마까지 스팅레이가 지나가려면 넓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톰파이크 골드를 써가지고 칼슘 깨고 거기까지 간 다음에 와이어 넣고, 그래서 지금 스팅레이를 거의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스팅레이를 넣었고요.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해서 이쪽으로 나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좌측으로 나오면 되겠구나 해서 콘퀘스트 프로를 가지고 와이어링을 여기 와이어링 하는 영상이고요. 그래서 와이어링이 잘 해서 콘퀘스트 프로 12로 서브인티마에서 트루로 나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쨌든 채널이 만들어졌으니까 옆으로 한번 와이어링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와이어링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다행히 그 와이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옆으로 와이어링이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링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쭉 와이어링 해놓은 상태에서 팁 인젝션에서 저쪽에 인저리가 없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RCA를 갖다 아이부스를 갖다 체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트루고 어디까지 서브 인티마인지 봤고요. 안테그레이드로는 이제 서브 인티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엔조 찍어가지고 다이색을 늘리고 헤마토마 늘리는 건 절대 이제 막아야 되니까 찍지 않고, 디스탈의 맨 파라 디스탈의 위치만 정해서 스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텐을 넣고 나서 디스탈을 이제 PL 쪽에다 스텐트를 넣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써가지고 NC까지 쭉 해가지고 스텐 넣고 한 영상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파이널은 파이널은 괜찮게 큰 문제 없이 컴플리케이션 됐고요. 근데 이 중간에 서브 인티마 했던 데는 아직 스텐이 충분히 늘어나지는 사실 않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팔로우해서 안정적이 되면 거긴 칼슘도 있어서 그때 엔실 써서 넓히던가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스팅레이를 이렇게 많이 사용은 안 했는데, 그래서 여러 이제 고수분들이 계시니까 여쭤보고 사실 싶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쭉 밀어가지고 그냥 저희 디스탈에서 스팅레이를 쓰는 건 어땠을까. 그리고 크로스버스가 좋다고는 하는데 많이 이렇게 열심히 돌려가지고 해도 결국은 잘 진행이 안 되고 가이딩이 좀 불안정하면 튕겨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크로스버스랑 스팅레이를 같이 쓰시는 분들의 경험은 사실 어떤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굳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버스 카트를 미드에서 혈관 마이크로카테다가 양쪽으로 차이가 많이 있었더라도 거기서 꼭 시도해서 성공하는 게 맞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디스커션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리버스 카트 쪽을 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지적한다기보다는 제안하거나,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보면은 가이질라도 굉장히 미드까지 계속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 와이어가 서로 양쪽에 멀어도 리버스 카트한 포지셔닝을 쉬프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이질라 어시스티드하게 리버스 카트를 하는 거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가이드라인 같은 걸 앞에다 넣으려면 안테그레이드 벌룬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서브 인티마가 찢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서브 인티마에서 헤마토마 차는 걸 막을 생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 미드 RC에 칼슘들이 많아서 칼슘이 있는데, 이제 양쪽 와이어링을 하다 보니 리버스 카트가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시파이드 리전에 있어서 벌룬 한다면 리버스 카트를 할 때 벌룬 사이즈나 아니면 NC를 쓰거나 어떻게 그런 팁이나 트릭들이 다들 어떠신지, 또 그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혹시 선생님 리버스 카트 처음에 하실 때 아이부스 때 보시면서 서로 양 와이어가 어떤 스페이스에 있으셨는지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둘 다 같은 서브 인티마 있었는지 하는 툴을 통해서
서브인티먼지. 그 이제 리버스 카트 할 때 이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요. 그 테르모 아이부스는 거의 팁에 트랜스듀서가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데다가 쭉 넣고 하면 되는데 이제 뭐 보스턴 아이부스는 그렇지 않아서 사실 더 많이 찍고 들어가가지고 더 깊숙이 번론한 다음에 거기까지 해놓고 봐야 돼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에 더 다이색을 길게 진행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뭐 가령 스팅레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럼 그런 식으로 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사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ADR을 조금 해보니까 이게 ADR이 컨셉추얼하게는 이제 쉬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아주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각 곳곳에 이제 숨겨진 함정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도 이제 콘퀘스트 프로로 이제 스틱 하셔가지고 통과를 시키셨지만 대개는 이제 프로피 와이어로 바꾸잖아요. 프로피 와이어로 바꾸거나 아니면 굉장히 슬리퍼리한 와이어로 바꾸시는데 생각만큼 그 스틱한 와이어를 그걸 스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스왑하는 게 잘 다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에 선생님은 혹시 다른 팁이나 요령이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스팅레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팁은 뭐 박건희 선생님이나 유청 선생님께서 이게 뷰가 이게 아까 디지털 RCA 고기 부위가 이게 앵글이시기 때문에 그 스팅레이 해도 이게 잘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때는 뷰를 아래 코달 뷰로 하면 이게 프록시마로 디스탈하고 와이어가 잘 보이니까 아마 최대한 뷰를 좋은 뷰를 얻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처음에 아까 중간에 이렇게 이게 이제 아이부스 보는 게 이제 그 보스턴 아이부스는 이게 그 굉장히 길게 있으니까 이제 안티 다이섹션 쪽 이렇게 실으면 이제 다른 회사 거를 쓰면 되는데 이제 또 어베일러블 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되게 이제 이 한자는 되게 칼슘이 굉장히 많거든요. 혈관 사이즈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아까 리버스 카트를 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정도 크기에는 3mm 정도 이상의 풍선을 가지고 큰 풍선을 가지고 이용해야지 풍선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리버스 카트로 이렇게 풍선을 향해서 해야지 작은 2.0이나 2.5를 쓰면 부족해서 되게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프록시말로 올려가지고 한번 최대한 가깝게 한번 해서 위양 레트로그레이더를 와이어를 잘 했고 조영세도 적게 쓰려고 했는데 아마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케이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찬준 선생님이랑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서브인티마로 내려왔을 때 아이부스를 좀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너클 와이어링을 해서 내려오려고 했었는데 중간 와이어링 보면 거의 너클이 아니라 좀 많이 박히면서 서브인티마 스페이스가 좀 넓어지는 양상이 좀 보였던 것 같아서 이미 좀 랑델 포인트를 밑에까지 내려오려고 했으면 크로스보스를 좀 사용해서 서브인티말 스페이스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프로시저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그 아이디어인데요. 아까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칼슘 있는 데서 크로스보스를 갖다가 열심히 돌린다고 이런 경우에 백업이 안 좋고 그럴 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튕겨나가고 그런 경우도 많아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오히려 크로스보다 그 턴파이크 골드 뭐 아니면 토너스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골드로 쭉 진행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크로스버스가 잘 안 넘어갔다. 크래시패스도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 좋은 케이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 관계상